아무래도 지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황교안 당권 도전 얘기는 해야 되겠죠. 어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. 예. 어제 출마 선언하면서 웅변조에 네. 연설을 대중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. 어떻게 보셨어요? 일단 첫 번째는 이 자유한국당이 국정농단의 후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. 뭐냐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출마할 때 헌법상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? 국내 5년 이상 거주한 자, 40세 이상이라고 하는 그 규정을 지켜서 이제 대통령에 출마해야 되는 것처럼 당 대표도 그 당의 규정에 따라서 출마를 해야 됩니다. 보니까 자유한국당은 당비를 3번 이상 낸 사람이 당권에 도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당 스스로가 자기의 당원을 부정을 하고 있는 거죠. 출마 자격을 바꿔버린 거죠. 예를 들어서 출마 자격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. 그러려면 그 당원을 개정을 해서 그 출마 자격을 이제 취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선관위원회도 자기 당원을 부정하고 출마하는 사람도 당원이 그렇게 돼 있든 말든 나는 출마하고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한마디로 이 규율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는 뭐 그런 점을 하나를 지적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뭐 나와서 이제 하시는 말씀들마다 결국은 내가 그렇게 문제가 있고 나라를 정말 말아먹은 사람이다 이런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듯한 예를 들면요. 예를 들어서 지금 나라가 막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. 100만 실업 시대가 되고 있고 자영업자가 뭐 100만 폐업, 100만 폐업하고 있고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해봤더니 황교안 총리가 국무총리 시절에 100만 실업 시대가 된 겁니다. 처음으로 100만 실업 시대가 된 거예요. IMF 이후에. 본인이 총리 시절인 2016년에 처음으로 100만이 됐어요. 네, 그러니까 지금 100만 실업 시대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다. 이 얘기는 제가 그렇게 나라를 망가뜨린 사람입니다. 그 얘기를 한 거예요. 자기 고백.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당대표를 뽑아달라. 자기가 총리할 때 100만이 됐다는 숫자가 처음으로 넘어서 그걸 몰랐을까요? 잘 몰랐을 것 같아요. 그때는 민생을 돌볼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100만이 됐는지 200만이 됐는지 신경을 썼을까요? 이 폐업도 저희가 한번 다뤘었는데 폐업자 숫자는 100만이 아니고 80만 대인데 네. 이 수치는 2016년 황교안 전 총리 때가 더 높았습니다. 그러니까 원래 통계를 잡을 때 전년도의 맞습니다. 상황이 다음에 통계에 잡히게 되잖아요. 그것도 제대로 잘 모르셨을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수치만 보고. 2017년에 발표된 건 2016년 것이었고. 자기 당신이 이제 총리로 있을 때. 2018년 발표된 건 2017년 통계인데, 근데 이제 그 숫자가 본인이 총리할 때가 더 높았다는 겁니다. 그러면 그때는 다 망해버렸던 거죠. 지금 망하는 거면. 자신이 망가뜨린 나라 자신이 구하겠다. 셀프 디스에 가까운데 그 대목을 또 짚어주셨네요. 그리고 이제 태극기 집회도 끌어안아야 된다. 뭐 그런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죠. 이것도 많이 보도됐는데 무덤에 가야 할 운동권, 뭐 철학 혹은 뭐 주사파 철학 이것이 지금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. 뭐 이런 식으로 감옥에 가야 할 박근혜 철학을 가진 분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죠. 자, 황교안 전 총리가 이제 대통령 후보 선호도 1위라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당권 출마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인이니까 정치인 대 정치인으로 이제 디스를 하시는군요. 근데 이 지지도 1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두고 봐야 될 일이죠. 정치 신인들이 처음 등장해서 적응하기 어렵거든요.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소위 자유한국당 반대편 쪽에는 유력한 대선 주자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. 거기는 한 명이 몰아주게 하고 몰아주게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잠시 반짝하는 그런 효과. 본인이 이제 이 과정을 잘 이기고 물론 정치 신인이 그 과정을 이기기는 쉽지 않다는 게 반기문 전 대표적인 사례죠. 사례를 통해서 드러나긴 합니다만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가 뭐 예를 들어 당직자 생활을 했다든가 정치인 생활을 했는데 처음 나왔다든가 그게 아니라 그냥 검찰하다가 그다음에 장관 총리 거쳐서
이제 공직자만 하다가 처음으로 이 야전이 나온 거거든요. 제가 예. 누구 말대로 당대표를 좀 해봐서 아는데요. 당이 그렇게 녹록한 데가 아닙니다. 그거 쉽게 생각했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치십니다. 정의당처럼 거기보다 좀 작아도 그럼요. 그렇게 복잡한데 네. 이해관계가 훨씬 더 복잡한 100명 네. 넘는 국회의원들을 당대표로 과연 뭐 지금이야 주변의 지지자들 중심으로 으쌰으쌰 이렇게 하겠지만 그 당 안에 들어가 보시면 네. 내가 이걸 너무 만만하게 봤구나. 한 달만 있으면 느끼실걸요? 아 그래요? 여의도에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그럼요. 말합니까? 네. 하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거기가 말로는 1등인 분들이 모여 있거든요. 네. 다 개개인이 스스로 언젠가는 본인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그럼요. 머릿속에 두고 있는 분들이라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지금이야 뭐 한교안 띄워주니까 그렇지만 가만히 있는 당 거죠. 안으로 딱 들어왔을 때 네. 자유한국당이 언제 한교안이었어? 이렇게 딱 된다니까요. 물론 뭐 그걸 잘 돌파하고 이겨내면 유력한 대선 후보로 계속 성장할 수 있고 지금 뭐 벌써 그 견제가 장난 아닙니다. 네, 장난 아니잖아요. 지금 뭐 홍준표 전 대표 또 나온다고 하죠. 예, 이제 한교안 총리 딱 그 등장하자마자 자 이제 나의 판이 깔렸구나 이러면서 한교안 전 총리를 굉장히 만만하게 본 것 같아요. 네, 저 정도면 내가 토론회에서 제압할 수 있다. 네, 사실 토론회에서 홍준표 대표가 보수 후보들 중에 제압할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. 예, 말로.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자신감을 왜 갖게 되었는가? 네. 한교안 총리가 출사표를 던질 때 새로운 게 없어요. 다 홍준표 대표가 쓰셨던 말을 다 베껴다 썼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강성 기종 노조, 운동권 철학, 좌파 실험 이거 다 저작권이 홍 대표한테 있는 거예요. 왜 내 걸 갖다 쓰냐? 저작권자일 뿐만 아니라 그 워딩을 베리에이션을 잘하는 그러니까요. 분이라서 네. 저는 황교안 전 총리가 이렇게 선호도 1위라고 하는 걸 보자 오히려 잘 됐다 싶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홍준표 대표의 성격과 또는 그 어법으로 네. 볼 때 내가 상대할 수 있다. 해볼 만하다. 해볼 만하다. 토론회에서 내가 만인들 앞에서 보여주겠다. 네.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닐까. 근데 홍 전 대표께서 하신 말씀 중에 어폐가 있는 건 하나가 있어요. 그러니까 한교안 총리의 등장으로 도로 침박당, 도로 국정농단당, 도로 뭐 탄핵당 뭐 네.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도로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것으로 나아갔을 때 회귀할 때 비판하는 네. 말이잖아요. 근데 언제 그렇게 뭐 탈각을 한 적이 있는가? 본인도 마찬가지였다. 원래 탄핵당, 원래 친박당, 원래 국정농단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.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를 이제 지지하는 그 보수 인사들도 그 프레임에 갇힐까봐 이제 걱정하겠죠. 네. 예, 그걸 황교안 전 총리가 얼마나 이제 전 총리가 아니라 이제 그냥 황교안 당원입니다. 네. 그냥 당원입니다. 아직 당 대표도 안 됐으니까 황교안 당원이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.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유승민, 안철수 두 분을 언급을 하셨던 것 같아요. 네. 내가 더 이렇게 폭넓게 그 사람들까지 끌어안고 네. 기존의 그 탄핵당 이미지를 좀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지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태극기 부대 또 다 귀한 분들이고 끌어안아야 된다 네.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정체성이 또 그대로 다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. 그 얘기를 하면 안철수, 유승민 전 대표 기분 나쁘죠. 두 분이 태극기 부대와 같이 네. 당을 해야 된다는 네. 한쪽에서는 네. 저 사람들을 칠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. 탄핵에 찬성했던 네. 기존의 자유한국당 그 새누리당이죠. 새누리당 출신 의원들을 이제 완전히 뭐 없애버려야 될 오적이 아니고 칠적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하고 한 당으로 끌어안는다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딜레마를 어떻게 네. 황교안 전 총리가 극복해 나가느냐 여기에 본인의 운명이 걸렸고 당의 네. 운명도 같이 걸려 있습니다. 사실. 자 그러면 누가 될까요? 왜냐하면 네.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30%나 포함되어 네. 있어요. 네. 그리고 당심이 70%. 네. 일반 여론조사는 월등히 유리하단 말이죠. 네. 당심이 어떻게 되느냐 갈릴 것 같은데. 그런데 결국은 지금 당심도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
친박 그룹을 중심으로 황교안 지지세로 가지 않겠는가 그게 이렇게 다들 보여집니다. 여의도에서 예측하는 바인데 근데 유일한 변수는 홍준표 전 대표의 토론회나 각종 멘트들 네. 이게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보수 민심에도 유효타로 꽂히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. 당내 2등하려고 나오진 않았을 테니까. 네, 근데 당내 민심을 결집시킬 수 있을까는 조금 의문이죠. 알겠습니다.